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원래 남편과 맞벌이를 했었는데 아이가 생긴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력 단절에 대해 많이 걱정도 되고 자존감도 낮아졌는데 아이가 그만큼 저에게 듬뿍 사랑을 표현해주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저에게 최근 비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제까지 정말 큰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고 양심껏 잘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늦바람이 무섭다고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와의 만남을 정리할 용기를 좀 갖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큰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적당히 카트도 끌고 다닐 수 있고 많이 싸면 배달도 해주는 그런 마트가 집 근처에 있거든요.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자주 애용하던 곳이었죠.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랑 요리할 거리들을 담다 보니까 어느새 카트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해줄 정도로 무게가 나가지는 않아 좀 애매해 보였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제하고 낑낑거리면서 박스에 물건을 담았어요. 담다 보니 박스가 2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자 눌러 쓴 어떤 남자가 제 주위를 맴돌더니 옆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처럼 장을 꽤나 본 것 같이 박스가 있는데 저를 도와준다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혼자 낑낑대며 물건을 담고 옮기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는 무거운 박스를 카트에 담아주고 차 트렁크에 박스를 옮겨주기까지 했어요.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살짝 미소 짓는 걸 보니 꽤나 미소년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그는 쿨하게 박스를 들어주고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콧노래를 부르며 저도 집에 갔답니다. 물론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집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번 옮겨야겠구나 생각하며 박스를 낑낑대며 그는 순간이었어요. 귀에서 누가 달려오더니 박스를 들어주는 거예요. 설마 하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까 마트에서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따라온 건지 얼떨떨한 생각에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며 여기 아파트에 자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에 제 차가 가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신기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아까처럼 자기가 박수 들어준다며 그 무거운 걸 선뜻 옮겨주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박스만 옮기면 돼서 편했죠. 엘리베이터까지만 옮겨주셔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는 끝끝내 집 앞까지 들여다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운지 모자를 벗으며 부채질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제가 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젊은 나이로 보이는 그런 생김새였어요. 저는 그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길래 잠시 기다리라고 시원한 물이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잠시 동안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제 번호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면서요. 그 순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남편도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결국 전 살짝 고민하다 모르는 척 번호를 줬고 그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보자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카톡이 왔고 저는 풋풋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게 그와 카톡을 했죠. 거기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들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이도 좀 더 어린 나이로 말하고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다는 식으로요. 정말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괜히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가 카톡에 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아침 그가 저에게 드라이브 갔다 오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날 마침 남편은 타지로 출장을 갔고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는데 괜찮냐 물었고, 그는 당연하다 1시간 뒤 만나자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도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뭔가 데이트하는 듯한 느낌으로 얼른 그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밖을 나섰고 그와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대화도 잘 통하는지. 우리는 1시간 거리의 공원에 갈 때까지 쉴 새 없이 대화를 했죠. 거기다 은근슬쩍 허벅지에 놓인 제 손을 잡는 그의 큰 손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깐 공원에 내려 함께 걸었는데요. 숲속 가득한 풀냄새를 맡으며 그와 손을 잡고 걸으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게 꿈만 같을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를 때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창 많이 올 때라 우산을 챙겼어야 했는데 차마 그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공원을 걷다가 갑작스레 비가 내리는 바람에 홀딱 온몸이 젖고 말았어요. 급하게 얼른 차에 탔지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이 꼴을 하고 1시간 넘게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가 조심스럽게 모텔 가서 샤워하고 옷 좀 말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묻더라고요. 모텔이라는 단어에 약간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날 모텔에 그와 함께 들어가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뽀송해진 몸으로 나와 옷을 말리려는데 그가 저를 뒤에서 안더라고요. 그 잠깐의 스킨십에도 저는 달아오르고 말았고 그와 선을 넘어버렸어요. 얼마 만에 회포인지 정말 황홀하고 짜릿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를 같이 하고 옷을 말리며 장난을 쳤어요.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와 계속 있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뒤늦게 그때 일을 생각하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만남을 그만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와 또 만나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정말 전 어찌해야 하나요? 그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잘 아는데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요. 아무튼 그렇다고 너무 심한 욕은 자제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